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올해 불자 대상을 수상한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 종단과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조계종이 간화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한 종조 도의국사의 기일에 맞춰 달의 제를 엄수했습니다. 국사의 화합 원융 정신으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뤄지기를 발언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답게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풍성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불교의례 한글화 기획보도, 오늘은 한글 의례의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울산 BBS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올해 불자 대상을 수상한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예방을 받고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 종단과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정 스님은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인 만남을 갖자며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종단과 입법기구인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올해 불자 대상 수상자인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입법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입법이 돼야 무슨 시행이 되는 건데 입법이 안 되고 뭐 시행만 하라고 그러니까 부처 가서 얘기한 게 뭐가 일이 안 돼. 그래서 입법기관인 국회하고 우리하고 좀 밀접한 관계. 설정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립공원 문제라든가 문화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정 스님은 국가 재정의 올바른 집행을 책임지는 김춘순 처장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종단과 그 정부와 할 일이 많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조계종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불교계 현안을 자주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좀 불자이면서도 조금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불교계의 여러 가지 현안도 많이 들어보고 같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모범적인 신행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불자 대상을 수상한 김 처장은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조계종의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했습니다. 동행은 종단의 자비나눔 기금으로 500만 원을, 중앙신도회의 행복바람이 기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국회,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불교계의 여러 현안들이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하르샤나 라자카루나, 수지 산자야 페레라 스리랑카 국회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을 예방하고 양국의 불교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조계사와 스리랑카가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스리랑카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계사가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지연 스님의 스리랑카 방문을 요청하고 방문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측은 캔디에 위치한 불치사와 폴로 나루와에 자리 잡은 갈 비아라의 전경이 담긴 사진을 조계사에 전달했고 조계사는 성덕대왕 신종 공양 자상과 지연 스님이 직접 쓴 글귀가 담긴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조계종이 간화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한 종조 도의국사의 기일에 맞춰 달의 제를 엄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되새기며 국사의 화합 원융 정신으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간화선을 우리나라에 전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조계종의 주요 소임자들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에 모여 종조의 원융 화합 정신으로
남북 평화 통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종조 달해제에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 진제 대종사는 원로회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국민의 평안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서원했습니다. 해동 선문의 계단족이신 도의국사시여, 국사님의 정토 염원이 사바세계에 가득하여 온 국민의 평안과 한반도 평화 통일이 속히 성취하여지이다. 도의국사는 6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서당 지장 스님에게 법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종의 조사선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 구산 선문의 하나이자 조계종 최초의 도량인 가지 산문을 연 계산조입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조사 스님의 가르침과 역대 선사들의 말씀을 지혜의 빛으로 삼아 후학들이 정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등회와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과 같은 불교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행과 화합으로 종단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울청한 숲과 같은 선대들의 유산 안에서 불교의 현대화, 사회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대들의 유산은 더욱 아끼고 보존하며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해제에는 일면 스님 등 종단 원로들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흥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총무부장 지연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 등 각계 사부대중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가나선이라는 정신 문명을 이 땅 위에 전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후학들은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국민 평안과 남북 평화 통일을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뜻깊고 풍성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국민들은 남북 공동개최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급 진전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배재수 기자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당시 남북의 지도자들은 사상 최초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약속하며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뤄냈고 이는 2007년 14 공동선언으로 계승 발전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과 북은 오랜 냉전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긴 공백만큼 올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 공동선언이라는 급진전을 일궈냈습니다. 때문에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 공동선언 행사는 그간의 고된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탄생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선언의 의미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6.15 정상회담이 있었기에 그 바탕 위에서 4.27 정상회담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 공동 번영을 향해 직진하겠습니다. 그 길은 끝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과 평양과 서울의 도시협력방안을 오랫동안 준비해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제 서랍의 맨 위쪽에 넣어놓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문서가 서랍 속에서 나와서 빛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통일문학상 시상식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통일문학상은 예년과 달리 젊은, 특히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들의 접수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젊은 층들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광장에서는 하루 종일 평화통일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통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6.15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몸으로 즐겁게 익혔습니다. 국민들은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계기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종래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의 물꼬를 열어주길 기대했습니다. P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불교계는 예전부터 의례의식의 대중화를 위한 한글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불교 의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이 한글화 작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하고 있는 불교 의례 한글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한글 의례의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현 주소를 류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계종의 전통의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이곳은 2년의 교육기간 동안 앉고 서는 좌립에서부터 목탁 치는 법, 연불과 같은 다양한 불교의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스님들은 각 사찰로 돌아가 직접 불전의식을 집전하거나 전승원의 연구과정에 진학해 연불, 번패 등 심화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고래로부터 내렸던 소리나 좌립에 치중을 하는 것이 강합니다. 졸업생을 한 5회 배출시켰고 그중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배운 만큼의 가치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은 불교 의례의식의 체계적인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한글 의례의식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의례가 정착되면 불교 의례의식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통의식을 훼손하거나 간소화로 인한 전통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글 의례가 단순히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불교의 본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담은 한글 의례의식의 보급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 모든 의식에서 한글화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한문을 우리말로 해석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말로 한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불교 의례의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또 다른 교육기관인 조계종 불교 어선작법학교. 불교 어선작법학교는 종단의 특수교육기관으로 전통 불교 의례의식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동시에 한글 의례의식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기수의 졸업생 수가 20여 명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졸업생을 꾸준히 배출하면서 한글 의례의식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94년도 불교 개혁 이래로 한글 의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들이 성숙돼 가지고 97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안에 특수교육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선작법 학교장 법안 스님은 불교 의례의식의 한글화 작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첨삭과 수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 신도들과 함께하는 의례의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도들과 함께하는 연불, 함께하는 의례 이렇게 돼야지 스님들만 해가지고는 신심을 못 일으키고 그러면은 종교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화하는 주된 의례는 스님들도 알아야 되지만도 신도들과 함께하는 의례가 되면은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 등으로 불교 의례의식 전수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불교 의례의식 전문교육기관들이 불교 의례의 대중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무형문화재 이수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해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단계에 이르지 못해도 이수 3년이 지나고 전승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 전시, 교육,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고 다만 전승 활동과 관련해 부정 행위를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국립공주대학교를 중심으로 공산성 발굴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학술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성은 475년부터 538년에 걸친 웅진 도읍기의 백제왕성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유적으로 건물터 70여 동이 규칙적으로 조성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또 정관 19년이라는 명문이 있는 갑옷이 나오기도 했고 사적 제12호로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내에 포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백제시대 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건축물 윗부분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정비와 복원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불교의 성지로 자리 잡은 울산 BBS가 개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함께 열렸는데요. 울산 BBS 김영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말 못할 고민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스님의 말 한마디에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울산 불교 방송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행복한 마음 나눈 토크쇼로 법륜 스님을 초대해 증문즉서를 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 마음병 등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저 사람 저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화를 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행사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이어 울산 불교방송 박수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기념식과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2008년 개국 당시 초대 사장을 맡은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역대 사장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모든 불교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송국 개국에 힘을 모았던 만큼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불자와 종단을 잇는 구심점이 되어 제2의 개국을 여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기념 영상과 지역 불교계의 축하 영상도 상영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어려운 본문도 알기 쉽게 알려주는 등 정당과 제가자를 잇는 연결고리뿐 아니라 현대인의 힐링을 책임질 청정 채널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축하 공연에는 울산 불교방송 합창단과 남성 중창단의 멋진 하모니와 가수 정수라, 주병선 등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BBS 뉴스 김영열입니다. 학인 스님들의 축제인 조계종 연불시연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문사에서 중간 점검 행사가 있었는데요. 대구 BBS 정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벽을 마주하고 앉은 스님들이 연불 연습에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 도량인 경북 청도 운문사는 조계종 학인 연불시연대회를 앞두고 중간 점검을 위한 자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15명의 학인 스님들은 최종 6명만이 참가하는 개인부에 들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15팀이 개인전, 전통, 또 창작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하고 10팀 그 경연을 통해서 각자 발휘하고자 하는 내것화 시켜서 충분히 이렇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학인 연불시연대회는 지난 2014년 첫 대회 이후 4년 만인 오는 9월 19일에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연불자수,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고라는 이름으로 조계사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참가하는 종단 18개 교육기관 학인 스님들은 각각 전통 연불과 창작 연불 분야로 나눠 시연하게 됩니다. 2일에서 일주일이 늦춰져서 19일 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보다 더 좋은 소리 공양으로 대중들을 감동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대회에서 개인부 대상을 받은 운문사는 올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석 달 남짓 연습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학인 스님들이 연불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연불 이게 계기가 되어서 동기유발이 되어서 연습을 많이 하지만 하고 남은 기간을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또 좋은 축제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대회를 통해 보여줄 스님들의 연불 수행 문화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순서로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조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18년간 만여 명의 포교사들을 배출해낸 조계종 포교사단. 불교의 미래로 불리는 포교사들의 중심에는 이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윤기중 포교사단장이 있습니다. 6km 거리의 사찰을 매일같이 다니던 불심 깊은 할머니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에 빠져든 윤기중 단장. 하지만 윤 단장이 적극적으로 신행 생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40대 후반 직장 내 불교 신행단체에 참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직장에 이제 불심회라는 이제 우리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법사님을 모시고 이제 이게 법문도 듣고 또 그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이제 나는 불자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또 좀 더 이렇게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뒤늦게 신행 생활을 시작했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화성 신흥사 가족법회에 참석해 불심을 키워나갔습니다. 화성에 신흥사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이제 가족법회가 있는데 한 번씩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조금 다니다가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다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10년 거기 개근을 했습니다. 당시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의 포교 원력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이어오던 윤기중 단장을 포교사라는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부처님의 2대 선언 중에 하나가 전법 선언인데 나도 이웃을 위해서 좀 어떻게 전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이 포교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포교사를 지원하게 됐죠. 윤기중 단장은 인연법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다. 내가 나쁜 일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내가 좋은 일하면 내가 좋은 과보를 받는 거. 우리 불교는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종교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우리는 버릴 것이 없다. 또 불교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이타적인 사회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실천해서 우리가 그 이제 얻는 어떠한 그 결과를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부처님 법이 참 좋은 법이구나. 우리도 부처님의 기회에서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불교가 조금 더 이타적인 이런 좀 활동을 해서 사회적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9대와 10대 포교사단장을 연이어 맡은 윤기중 단장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일반 포교사로서 늘 현장에 머무르며 전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그 일반 포교사로서 남아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여튼 저희 도움이 필요한 어떠한 그 분들을 위해서 독경이면 독경 또 어떠한 제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하여튼 제 역량껏 이렇게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오는 18일 전통 명절인 단오를 앞두고 서울과 도심 근교에서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민속촌은 오는 18일까지 여름빛깔 단오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는데 민속촌에서 재배한 창포물의 머리 감기, 수리치떡 나누기 등 단오를 대표하는 세시 풍속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은 명절 당일 단오 부채 나누기와 창포 뿌리로 목걸이 만들기 등 6가지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 중인 태극 전사들이 오는 18일 스웨덴과 첫 번째 경기를 가집니다.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에서 전술 훈련을 진행하면서
스웨덴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첫 경기에 총력전을 선언한 만큼 수비 조직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 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과 국가지정 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 출입, 천연기념물 수출을 신청한 뒤 3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행위가 허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아동 중심의 도장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생활 스포츠로 거듭납니다. 정부는 태권도를 관람 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해 프로 스포츠화 추진을 검토하고 인터넷 태권도 TV를 개설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태권도계 내부에서 비판이 많았던 승품단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73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해남 대흥사가 국제태권도연맹과 템플스테이 업무 협약식을 맺을 정도로 불교계도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게 된 태권도가 우리 불교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중요한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